안녕하세요. 라이즈TV 이상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허스크바나 코리아 본사에 와 있는데요. 오늘 되게 좀 특별한 분이 와 계시다 그래갖고 저희가 좀 영상을 찍으러 와봤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 자기소개 좀 먼저 듣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도란맨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도란맨 채널의 이주용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좀 아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느냐, 좀 체면을 차려야 되느냐라고 제가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이게 사전에 조율을 안 하고 시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좀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허스크바나 코리아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온 게 해외를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근데 또 필렌 401을 타고 또 이 모델을 타고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이게 투어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드벤처도 아니고 투어러도 아니고 뭐 이 스포츠 필렌 401을 갖고 해외 투어를 갔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도 이 바이크 가지고 세계여행 가도 될까요? 라고 커뮤니티에 물어보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야 그거 타고 가면 죽어 막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저도 더 알아보지 않고 그냥 몰라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그냥 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알아보고 그냥 갔어요. 그럼 분명히 그 답글 다르셨던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물어봤어?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약간 그러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모터사이클 타신 지는 얼마큼 되셨습니까? 일단은 경력으로 치면 한 3년, 4년 정도 타고 그냥 갔었어요. 3년? 네. 3년 타고 이걸 타고 해외를 간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모터사이클 경력 막 10년 넘으신 분들도 맞아요. 타고 해외에 가라고 하시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에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부터 세계여행 가고 싶다, 오토바이로 세계여행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전혀 뭔가 실행을 하고 있지 않던 와중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네. 그 준비 전혀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언젠간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저는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마침 이제 당시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원룸에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지금 제주도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방을 빼달라. 그 말 듣고 지금이다. 이렇게 방 빼는 김에 그러면 회사도 그만두면 될 것 같고 회사 그만두고 회사도 관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또 이거 내가 안 갈 것 같다 해서 그냥 바로 방 빼는 김에 퇴사하고 바로 배 티켓팅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냥.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원룸에서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달리하면 그건 남들 같으면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오히려 해외 투어를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집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회사도 퇴사를 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근데 마침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의 기회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겠다. 이참에 회사도 퇴사하고 오토바이 타고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아까 그 유튜버 아이디가 뭐라고 하셨죠? 전 도란맨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말로 하면은 한없이 긍정적이고 추진력 최고고 그래 보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디를 얼만큼 갔다 오셨습니까?
일단 처음에 한국의 동해항에서부터 배를 타고 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갔고요. 네. 거기 배에는 저랑 이제 오토바이랑 같이 싣고 간 거고. 네. 혼자 가신 거죠, 혼자? 네, 저랑 바이크랑.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같이 갔고,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이제 최종 목적지는 포르투갈의 카보다 로카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까지 이제 갔습니다. 아, 그러면 도란맨이니까 계획도 없이 막 무작정 출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계획과 그래도 15일 있겠다, 아니면 한 달 있겠다, 아니면 뭐 일주일 있겠다, 그런 코스나 일정 그런 거 어느 정도 정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떠나신 거예요? 그게 보통 많은 여행자들이 네. 나는 무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쪽이긴 한데 네. 완전 제로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되게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갈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바이칼 호수 보고 몽골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몽골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겠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목적지는 네. 이제 포르투갈의 카보다 로카 거긴데 거기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건 모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비용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리타이어 하는 거고 그냥 뭐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돈 떨어질 때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무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계획인데 그래도 네. 바이칼에서 몽골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뭐 이 근처에는 어디가 좋아요? 막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사이클로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나의 모터사이클 실력이, 라이딩 실력이 해외여행에서 어떤 지형이나 어떤 데를 만나더라도 네. 문제없이 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먼저 하시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외국어 능력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돌발 상황을 이렇게 닥쳤을 때 내가 이거를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3년 타셨다고 하실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타고 갔을 때 충분히 뭐 이 정도 코스는 내가 달릴 수 있을 거다. 충분히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건 확신이 있으셨어요? 일단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확신 같은 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았고 네. 실제로 제가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라이딩 자켓이라든가 라이딩 장비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갖추고 타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일이 생겨요. 근데 난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야 진짜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위험하거나 좀 뭔가 안 좋은 일은 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마인드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닮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가려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고. 네. 언어적인 부분은 어떠셨어요? 외국어 때문에 물론 요즘에 이게 뭐 번역기도 있고 뭐 스마트폰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한국말은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한국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유자 사부님처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영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현지인들이랑 엄청 막 와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생각해 그러니까 보면. 근데 실제로 근데 저희가 여행하는 곳이 영어를 쓰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어차피 러시아어, 뭐 몽골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나라 말들을 유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특히 여행자가 써야 되는 그 나라 말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아도 서바이벌 정도. 네 그리고 실제로 과장을 해가지고 입에 청테이프 붙이고 여행을 해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 예. 밥 먹을 때만 청테이프 띄고 밥 먹고 네네네. 여행할 때 청테이프 붙이고 있어도 예. 모든 의사소통이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바디랭귀지도 할 수 있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뭐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봤는데 여행자 티셔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콘으로 뭐 밥, 씻는 거, 숙소 뭐 그런 아이콘들이 딱 있고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다 되게. 네. 필요한 것도 한정적이고. 네.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별로 걱정 안 하셨다. 네. 실제로 그냥 말 너무 안 통한 너무 급하다. 네. 그럴 때 한국말 하면서 약간 바디랭귀지 섞어서 하면 다 이해합니다. 막 이제 배 아프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고프다고 할 수도 있고 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별로 걱정 네. 없었다. 네. 만약에 근데 현지인들이랑 진짜 막
엄청 친해지고 싶다거나 네. 뭐 그 나라 사람들이랑 뭐 국제 정세를 이야기한다거나 막 이렇게 딥한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나라 말을 해야겠지만 네. 굳이 여행하면서 막 거기 국제 정세를 논할 것도 아니고 약간 중학교 수준의 약간 영어만 어느 정도 해도 그것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경 통과할 때라 하던가 그렇죠. 이제 경찰이나 뭐 해당 뭐 군인이나 네. 이렇게 검문하거나 할 때 네. 그때 너무 이제 긴장할 수 있고 네. 어차피 물어보는 게 패스포트밖에 없어요. 맞아요. 패스포트 하면 패스포트 이렇게 주면 이제 별 다른 뭐 영어가 없거든요. 이 차를 타고 갈 때 네. 고장이라든지 뭐 아니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빵꾸만 나도 네. 솔직히 뭐 펑처 수리 킷 뭐 이런 게 다 또 필요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타이어와 관련된 얘랑 변수만 놓고 보더라도 네. 솔직히 준비해야 될 것들 뭐 많이 하면 알수록 또 걱정이 많아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이 준비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필렌 이 모델이 솔직히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고칠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도 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많은 분들이 이 바이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네네네. 제가 이 바이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이 바이크를 선택한 이유라고요? 네, 왜냐면은 사실상 뭐 이제 펑처 수리 킷이라던가 근데 그 말고도 엔진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서 문제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 막 산을 가고 있는데, 네. 엔진 경고등만 딱 뜨면, 일단 멘붕이 오는 네.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바이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바이크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모든 공구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센터에서 쓰는 진짜 공구들은 부피도 엄청 크고 네.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거 어차피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똑같다. 네,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면 왜 이걸 선택했느냐? 네.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제 생기면은 이제 끌바 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막 큰 바이크, 대배기량 바이크 같은 거 문제 생겼을 경우에 끌바를 해가지고 잠깐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유사시에서는 한 번 끌바 하려면 몇백 킬로를 끌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진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바이크 선택을 할 때도 제가 좀 장단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가벼운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었어요. 장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거리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 좀 진동도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렇죠. 이거 시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 타면 아플 수 있고 네네네. 저는 어차피 1시간마다 쉬니까 그건 상관이 없었고 예. 그냥 여기에 맞춰서 그냥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상 이 필렌으로 가도 되고 네. 실제로 뭐 슈퍼카브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바이크가 아니라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져가는 바이크랑 내 궁합이 잘 맞고 네. 이 바이크의 장단점을 내가 알고 있고 네. 이 바이크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는 내가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되니까 실제로 이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401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한 바이크인데 그렇죠. 물론 엄청난 홈런은 거쳤겠지만 근데 저는 제 실력상 그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도 잘 못 가거든요. 어차피 못 가는 거.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이제 가다가 만나신 분들이 네네. 이 바이크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아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래서 거기는 좀 오프로드는 많이 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랑 못 가는 곳을 내가 알 수 있으면은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 실력이 오프로드 타실력은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터사이클이 홈로를 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노든 901도 있고 네네네. 다른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도 BMW, GS 같은 그렇죠. 것들도 되게 전천후 다 가능한 바이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어차피 저는 그걸 타도 저는 못 가요. 제 실력상 무서워서 못 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못 갈 거면은 가벼운 거라도 좀 선택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터사이클 성능이 좋아도 어차피 내가 홈런을 타고 뭐 그럴 것도 아니고 네. 끌봐도 힘들고 네. 컴팩트하지도 않고 무겁고 네. 하니까 오히려 얘가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바이크를 잘 타시는 분들은 그런 대백이랑 바이크들도 되게 자유자재로 잘 타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까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실력에 맞게 그냥 제가 맞는 걸 갔던 거고 그냥 그게 저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보면 모터사이클 관련된 거 정리를 해보면 기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장단점만 내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네.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떠날 수는 있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과 이게 아까 전에도 잠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출발하는 게 반 이상이라고 아까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정말 전 대단한 것 같아요. 막상 떠나면 일단은 된다. 맞습니다. 어차피 어딜 가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좋은 네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네. 서류 같은 거라든가 네. 보통 이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현지에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준비와 관련된 얘기는 이해를 했고요. 총 몇 박 며칠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267일 다녀왔습니다. 267일. 267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거기서 계절이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계절이 한 2번 정도 바뀌나요? 267일이면? 네, 근데 막 엄청 추웠다가 네, 그러니까요. 또 더워졌다가 막 좀 그랬어가지고 네. 이게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게 도저히 엄두가 못 낼 정도의 그런 일정이나 뭐 그런 거리나 뭐 그런 건데 처음에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일단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계획이 없이 갔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여행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러프하게 기간을 잡자면은 짧으면 6개월, 한 길면 1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하는 과정에 제가 또 유튜브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 만약 유튜브도 좀 잘 되고 좀 그러면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그렇게까지 막 유튜브가 막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아가지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한 8개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했었을 때 더 좋은 반응이 얻어지고 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행하면서도 그 알프스 쪽이라 하던가 네. 좀 이제 많은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네, 특히 네. 이탈리아 북부에 그런 되게 유명한 길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길들도 있는데 제가 거기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그런 이제 한정된 그런 환경 안에서 가다 보니까 네. 거기를 못 가게 되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막 내용을 다 하려면 이게 거의 뭐 단행본으로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래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에피소드 단위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너무 그거일까요?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황무지에서 네. 갑자기 체인이 빠졌거든요. 제가 체인 루브를 원래 매일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뿌려주다 보니까 체인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 더 쓸 수 있는 건데 네. 한 1만 킬로 조금 넘었을 때 체인이 갑자기 빠졌어요. 근데 이 황무지에서 빠졌는데 저는 그 수리할 도구도 없고 도구가 있다 한들 수리할 줄 모르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진짜 황무지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아무것도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딱 길에서 그냥 지나가면 차 세워가지고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손 딱 들고 하니까 거의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트럭 한 대가 서더라고요. 예. 그 트럭 한 대 서고 그리고 트럭 뒤에 있던 또 다른 차가 또 하나 더 섰어요. 네. 그래갖고 일단 뒷차가 먼저 이제 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마이 모터사이클 체인 건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딱 보고 근데 자기는 그 도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저기 트럭 기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 트럭 기사가 도와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사람이었고 네. 러시아 말로 뭐라 하는데 모르지만 대충 그냥 눈치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네. 그래갖고 알겠다 하고 이제 저기 트럭 기사님한테 가서 마이 모터사이클 체인 건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긴 그 도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 기사분께서 어딘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고 저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바꿔줘도 저는 그대로 말도 못하는데 왜 바꿔주지? 해서 일단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쪽에서 한국어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여기 그 카자흐스탄 어디 가는 중인데 체인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어떤 트럭 기사분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진짜 장인어른인데 그 한국어를 하시는 그 분은 누구신 거예요? 그 트럭 기사분의 사위.
사위가 한국인? 네. 한국말을 하는? 네. 한국인인 거예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그러니까 이런 황무지에서 체인이 빠졌는데 1분 만에 트럭이 멈추고 하필 그 트럭 기사분의 사위분이 한국인일 확률. 실제로 원래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거기서 알마티까지 300km가 남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면은 전 300km를 끌바에서 가야 되는 상황.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엄청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진짜. 그럼 그 트럭 기사분은 네. 딱 보시고 이제 말하는 거 대충 들어보니까 내 사위가 한국 사람이라 네. 한국말을 대충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한국말 대충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럭 기사님은 제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냥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네. 공교롭게 딱 한국인. 한국말이 전화해서 딱 나왔을 때 소름 끼치셨을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사위인지를 모르고 네. 그냥 뭐 한국 대사관 뭐 직원분인가 했는데 그분 진짜 장인어르신인데 어떻게 갑자기 소름이 갑자기. 그런 인연이. 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거기서만 해도 일단 멘탈적으로 많이 좀 이제 힐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심지어 트럭이 그때 뒤에 약간 그 짐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제 오토바이 실을 수가 있대요. 네네네. 그래서 실어가지고 트럭에? 알바까지 네네.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준비 안 하고 가도 이렇게 다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이게 다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 엄청 중요한 것 같은 게 아니 근데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닙니까? 좀 심하게? 예, 근데 이게 생존형 긍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원래 그 한국에서 일하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뭐 이러진 않았었어요. 저도 막 한국에 일하거나 할 때는 솔직히 다른 분들도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은 네. 사실 항상 긍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막 그렇죠. 힘들고 한숨 쉬고 막 이런 힘든 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 한숨 쉬고 막 어둡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뭔가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은 현지 사람들이 어째 뭐 하는 거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면서 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도 외국인이 이렇게 지도 들고 막 헤매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못 하더라도 창경궁이 어디 있어요? 뭐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손짓 발짓 해갖고 막 네. 도와주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잖아요. 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다들 대부분 한국인 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외국인이 한국 너무 안 좋다고 막 화내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지 않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그러고 네. 있으면 쟤는 왜 안 좋은 우리나라 와갖고 그러니까. 왜 저러고 있냐 네. 뭐 그러겠지. 마찬가지로 저도 만약에 황무지에서 막 체인 빠지고 있을 때 여긴 왜 황무지밖에 없냐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날 사람도 저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그런 한국인 사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살다 보면은 여행하다 보면은 네,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긍정왕이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항상 긍정하고 있으면은 네. 누군가 도와준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그 200일이 넘는 일정 동안 머신 트러블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희한하게도. 빼고는? 예.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번호판이 좀 날아간 게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 인서트 찍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네네. 번호판 위치가 수영암 쪽에 네네네. 있다 예, 보니까 예, 예. 진동이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 많이 안 좋은 곳을 오래 달리다 보면은 풀려서? 예, 볼트가 막 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번호판이 좀 많이 좀 날아갔어요. 그거 말고 실질적인 뭐 프레임이나 엔진이나 뭐 휠이나 전혀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구성 테스트는 확실하게 해주셨네요. 예, 심지어 펑크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제가 진짜. 32,000km 넘게 탔는데 네. 펑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체인 트러블 한 번 외에는 네. 전혀 문제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이 아는 만큼 걱정도 많아지고 이 변수가 많은 걸 아니까 네.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짐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또 맞아요. 뭐 그 코스 중간에서도 뭐 여기는 뭐 마을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고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겠다 그냥 아예 그냥 그러면 정말 하늘이 돕는데요 진짜. 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모르면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바이크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오버랜딩을 좀 하는 걸 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식해서 좀 더 네. 용감하게 하실 수 있으셨고 맞아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으셨고 네. 그러면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는 거, 네. 먹는 거, 네. 씻는 거 뭐 그런 거는 별 문제 없으셨어요? 아, 다행히 제가 그런 쪽에는 좀 이렇게 좀 둔한 편이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거나 잘 먹고 그래요? 좀 그래가지고 그건 다행히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그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그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스에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 그리고 사실 이 모터사이클이 그렇게 흔한 애는 아니잖아요. 네네. 아, 이렇게 좀 낯선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양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네. 뭐 어떻게 대하던가요?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신기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처음에 러시아, 특히 블라디보스톡 초반만 하더라도 네. 거기는 그나마 한국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한국 번호판 달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있고 네. 이런 동양인이 있으면은 되게 신기하고 어디서 봤냐, 어디까지 가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까지 갑니다 라고 하면은 와 되게 신기하다, 대박이다, 대부분 그런 반응이고 진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기해하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더 신기한 존재. 그쵸. 너 지금까지 몇 달을, 지금 여행한 지 며칠째야? 지금 얼마나 탔어? 막 했을 때 막 2만 킬로 넘어가고, 3만 킬로 넘어가고, 200일 넘어가고 하면은, 와, 대단하다. 막 다 그런 반응이긴 하죠. 그리고 그쪽 시장에는 얘가 좀 특이한 존재 아닙니까? 이건 뭐야? 이거 어디 거야? 막 그 얼마짜리야? 막 그럴 네. 것 같은데, 엄청. 실제로,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막 저한테 만나서 이게 물어보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다 찍고 유튜브에 아, 올리고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나중에는 잘 안 올렸거든요. 너무 네. 많으니까. 그리고 다 비슷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이 바이크 배기량 얼마니? 가격 얼마니? 아.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진짜. 한국에서 탈 때도 똑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 특이한 사람들을 먹을 거나 잘 때나 막 그럴 때 네. 이렇게 좀 지역에 따라서 이방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TV에서 막 그런 영상 보면 네. 막 되게 막 따뜻하게 막 우리 집 가서 잘래 막 그런 나라가 있고 네. 되게 막 마주치기도 어렵고 쌀쌀맞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쪽 코스는? 일단 제가 갔던 곳들 중에서는 쌀쌀 맞은 곳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 따뜻한 나라들?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가 아무래도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 숙소 중에서 러시아인만 받는 숙소가 많아요. 네. 아.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 받았다가 그 러시아 입장에서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제 곤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러시아인만 받는 숙소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특히 러시아랑 몽골, 카자흐스탄 이쪽 특히 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카자흐스탄 네. 이런 쪽에 진짜 좀 환대하는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약간 거기 종교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무조건 엄청 대접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가 좀 엄청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유럽으로 갈수록 좀 그런 건 좀 많이 없거든요.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건 많이 없는데 이게 좀 쌀쌀맞은 느낌이라기보다도 그쪽 사람들은 약간 저의 뭔가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코스들이 나 말고 모터사이클을 타는 다른 투어러나 그런 여행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막상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대륙횡단이라든가 오토바이로 장거리,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쵸. 일단 유라시아 횡단도 그 중에 하나고, 네. 어떤 분들은 뭐 동남아, 어떤 분들은 뭐 아프리카, 네. 미대륙 이렇게 네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랑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포함을 해가지고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게 유라시아예요. 그나마 쉽다. 네. 어. 근데 국경을 통과하는데 또 뭔가 이제 까르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문서가 필요한 나라들도 있는데 네. 유라시아 횡단을 할 때는 그것도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그냥 그리고 도로들도 다 잘 깔려 있고 만약에 난 절대 오프로드를 안 타야지 하면 오프로드 안 탈 수도 있거든요. 코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네. 따라. 근데 난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프로드를 즐길 수도 있고. 자기가 난이도를 이렇게 정해서 코스를 네. 짜는 거에 따라서. 네. 근데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쪽은 오프로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국경 넘을 때도 까르나라고 하는 또 특별한 문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유라시아는 진짜 상대적으로 엄청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한국에서 배 타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다른 나라들은 더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보내는 비용도 비싸고. 네네네. 그래서 예.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그 여권 하나면은 지금 갔다 오신 데는 다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코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권이 진짜 파워가 엄청 좋아가지고. 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엄청 좋고.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때 이거에 대한 호의적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좀 뭔가 안 좋게 보는 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나가면은 저희가 만약에 바이크를 안 타고 있고 만약에 그냥 배낭 메고 있으면은 네. 그들이 봤을 때 저는 그냥 여행 중인 중국인이에요. 아. 근데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나라로 온 되게 형제 같은 사람인 걸로 막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현지인이 오토바이 안 타는 사람이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이제 로망, 낭만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부럽다. 부러운 존재. 네네. 약간 그렇게 좀 보는 게 많아요. 다니시는 중간중간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환대도 받고 해갖고 되게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막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막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그 분위기나 느낌이라는 게. 그리고 워낙에 좀 에너지틱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긍정왕. 뭐 그래요. 아니, 저도 뭔가 그런 사건, 사고, 뭐, 인종차별, 뭐 이런 일들이 있어줘야 뭔가 저도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조회수도 좀 나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게 또 없어가지고. 네. 또 근데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네. 또 이제 나는 왜 그런 인종차별을 안 당해가지고 유튜브 각도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근데 그럴수록 나는 어쨌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전쟁 중이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치안이나 보안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나요? 저도 처음에 그 러시아로 갈 때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전쟁 중인데 지금 갈 수 있는 나라인가? 못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갈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행하기 전에도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근처 그쪽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모스크바나 그쪽 근처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근데 러시아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랑 모스크바랑 엄청 멀잖아요. 네네. 제가 여행 중에 폴란드도 잠깐 갔었거든요. 네. 폴란드가 더 우크라이나랑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그 근처로만 안 가면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나라처럼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실제로 전쟁 분위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미국 기업이라던가 이게 철수한 상태이니까 네네. 그런 뭐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죽어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모터사이클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또 모터사이클로 여행하시는 다른 분을 만나서 네. 어디서 어디까지 또 같이 가고 코스가 또 달라지고 이제 헤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혹시 중간에 모터사이클로 같이 뭐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 만나고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일단 한국 분은 따로 만난 적은 없는데 네네. 그 현지인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또 이제 오토바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만났죠. 그런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약간 동질감도 느끼고 네. 같이 고생하고 이제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겠어요? 네, 실제로 외국 특히 러시아나 이쪽에는 바이크 포스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바이크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간 그런 공간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숙소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거의 그게 대부분 무료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좀 간단하게 투어 다니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찍어서 네. 중간중간에 계속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뭐 그러려면 또 이제 통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셨는지. 실제로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역이 많고 네.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도 안 터지는 곳도 많거든요. 네네네. 특히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땅덩어리 큰 나라들의 네. 그런 인프라들을 다 깔아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숙소에 들어가면은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잡히긴 잡혀요. 엄청 느리긴 한데 네네. 그럴 때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 필요한 소스를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타고 해외 투어를 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또 찍고, 또 밤에 쉬지도 않고 또 편집해서 또 올리고, 네. 또 달리고, 뭐 그렇게 보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저는 대단하시다고 느끼고, 저희는 갔다 오신 분 이렇게 인터뷰해서 영상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또 그렇게 하신다면, 장비나 짐 같은 것들도 엄청 네. 좀 헤비하고, 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전원이나 네. 뭐 메모리, 배터리,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준비도 많이 하셨나요? 일단 저는 카메라는 그냥 액션캠 한 대로만 찍고 네. 액션캠 한 대랑 드론 하나만 갖고 가서 그냥 그걸로만 찍었고 네. 일단 그렇게 소스가 일단 하나니까 네. 그래서 편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있었고 만약에 카메라 막 여러 대로 찍고 하면은 싱크 맞추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전에도 직장 다닐 때도 영상 쪽이랑 마케팅 쪽이랑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것도 원래 하던 하셨던 거니까 일이니까. 네. 그럼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갔다 오셨는데, 내가 여기는 갔다 와보니까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좀 더 잘 보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 더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아쉬움이 남는 데 있어요. 저는 대부분 다 한 번 더 다 가보고 싶은데 네. 굳이 하나만 꼽자면은 러시아거든요. 왜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무섭다, 삭막하다, 그리고 뭐 좀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네네. 저도 좀 그랬던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갖고 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는 또 가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가보면은 더 많이 보고 더 느끼고 올 수 있을 네. 것 같다.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한정적인 자금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많았었다 보니까 좀 더 가서 좀 자세히 좀 둘러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첫 모터사이클 해외 투어였었잖아요. 첫 투어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갔다 오시고, 네. 뭐, 이번 네. 코스를 이제 갔다 오신 건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뭐 200일 이상 갔다 오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또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코스를 지금 생각 중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를 무사히 갔다 왔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약간 욕심이 나는 그런 또 나라나 코스나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이제 거의 후반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네네. 다음 목적지는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딱 듣자마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그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난이도가 너무 훅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다녀오신 코스가 일단 모터사이클 투어로서는 상당히 낮은 난이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지는 건가요? 저도 일단 날씨나 뭐 그런 게 엄청 네. 이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도 거기 안 가봐서 모르긴 한데 일단 날씨도 일단 문제고 네네. 남미 쪽 가면은 고산지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고산 기후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극지방에는 또 백야랑 극야가 있잖아요. 네네.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미국 지나갈 때 또 이제 미국 서부 쪽 지나갈 때는 허리케인도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대충 루트를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중미에서 남미 넘어갈 때 네. 거기 파나마라는 지역에서 네. 길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뭐 들어보니까 마약 상인들이 거기를 이렇게 밀매하는 루트로 쓴다고. 네. 그래서 막 목숨 걸고. 치안도.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자세히 아직 더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니, 이미 상당히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정도 그 정도? 알아봤는데 딱 그 정도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꽂히면 어떤 계기가 아까 뭐 원룸에서 이렇게 딱 뭐 그런 계기가 또 생기고 딱 네. 꽂히면 그냥 바로 출발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그 미대륙 종단을 하려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동남아 쪽 한번 좀 가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투어 이렇게 요거를 먼저 갈까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경기 한번 하시고 네. 본 게임을 한번. 네. 그래도 거기도 난이도로 치면은 유라시아보다는 높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길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네네네. 대신에 거기는 물가가 저렴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때도 지금 동남아를 가든 뭐 저쪽을 가든 간에 또 401을 타고 가실 계획이신지. 저는 항상 계획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바이크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거기 그거 현지 거를 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렌트를 하거나 현지에서 사거나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01을 타면서 이번 코스를 다녀오신 데는 제대로 문제도 없었고, 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허스코바나 코리아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터사이클로 해외 라이딩, 해외 투어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고 동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걱정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로망으로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는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신데, 직접 다녀오시고 뭐 하신 입장에서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유라시아 횡단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긴 기간을 쓸 수 있는 게 일단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꼭 이거 아니더라도 저기 그 몽골에서 투어하는 것들도 있고 네네. 저기 뭐 유럽에 가서 거기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준비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티켓팅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아, 네. 항상 티켓팅이 먼저가 돼야 돼요. 티켓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 돼요. 일단 질러 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된다. 네, 그럼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티켓팅을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미뤄지고 네. 하다가 네. 결국 티켓팅까지 못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맞아요. 하시는 거군요. 그냥.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일을 할 때도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런데 그래도 일은 몇 번 계속 해보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여행, 세계 여행 횡단 이건 안 해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티켓팅부터 해놓고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저는 가까운 분들이나 좀 이렇게 그런 분들 이런 거 준비한다 그러면은 티켓팅부터 해라. 예, 티켓팅 안 했으면 그거 아직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와. 그냥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티켓팅부터 해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준비가 시작되는 거다. 와, 명언입니다, 명언.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막 박수치고 공감을 하냐면, 제 주변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다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네. 티켓팅을 안 했어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면 결국 준비가 덜 되든 더 되든 네. 완벽하지 않든 간에 떠나게 네.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거나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하면 티켓팅을 뭐 3개월 뒤로 티켓팅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근데 별 걱정 없다. 그럼 바로 일주일 뒤 티켓팅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3개월 뒤로 티켓팅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티켓팅 먼저 하면은 네. 3개월 다 됐을 때 준비가 다 안 됐어도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어요. 티켓팅을 해라, 일단. 네.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네. 저 지금 너무 공감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되니까 막 탄성이 나온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경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데드라인을 딱 정해서 네. 출발 시점을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출발하면 또 한국인 사이가 나오고 어떻게든 된다. 맞아요. 짐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막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게 한데 보통 옷 같은 것 때문에 부피가 많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외국인들도 옷을 다 입거든요. 네. 외국인들 다 거기다 사 입어요. 그렇죠. 사서 입으면 됩니다. 굳이 막 사계절 옷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계절을 지난다고 해서 뭐 다 할 필요는 없다. 거기 다 있다. 네. 거의 뭐 속옷 같은 것도 막 10벌씩 갖고 가시는데 다 필요 없다. 가서 사서 입으셔도 되고. 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중간에 좀 놀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처음에 인사했을 때 바라보던 시각하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진짜. 오늘 저는 이 영상이 모터사이클로 해외 라이딩, 해외 투어를 심적으로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던 분들한테 되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큰 도움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짐 싸고 뭐 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도움보다는
결정하고 심적으로 이제 딱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놓고 봤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저는 말씀해주신 그 별안간 나타난 한국인 사위 그런 것처럼 그냥 되게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된다. 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 이런 말을 예, 많이 예.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어느 측면에서는 대단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뭐 비루하거든요. 비루하고 네. 바이크 경력도 얼마 안 되고 바이크 잘 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영상은 그래도 전에부터 했었으니까 편집을 할 줄 아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그 긴 대장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엄청난 실력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분명 저보다 많이 바이크 잘 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네.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저가 하는 거 보시고 아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도 하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와,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와, 오늘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진짜 그 갔다 오신 거에 크고 작은 에피소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진짜 뭐 얘기하면 나이 세고 뭐 진짜 뭐 몇 부작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막 제주도로 내려가든지 올라오실 때마다 조금씩 담든지 해서 그 해외 모터사이클 투어나 라이딩을 꿈꾸는 분들한테 계속 좀 컨텐츠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었으면 욕심이 좀 나네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제주도로 내려가십니까 이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제주도 그 쫙 펼쳐진 우리 또 해안도로가에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좀 좋은 인연 많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도란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란맨 이주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제 채널 오셔가지고 좀 재밌게 봐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 라이트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